3차원 공간을 상상해 봅시다. XY 지축을 그리고요. 어떤 곡선을 생각하냐면 여기 XG 평면 있죠. XG 평면에 놓여 있는 어떤 곡선을 생각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곡선이냐면은 X는 코사인 T의 역수고요. 당연히 XG 평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Y는 0이에요. 그리고 G의 좌표는 T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냥 T예요. T는 G야. 즉 XG 평면에서 뭘 그리는 거냐면 X는 코사인 G의 역수를 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사인 G가 0이 아닐 때 그려야겠죠. 자, 이걸 플러팅 해보면은 이렇게 피리어딕한 함수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들 일부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곡선은 t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렌치 하나만 그리는데 t가 즉 g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달릴 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달릴 때 x는 코사인 g분의 1이 된 x, g를 다 찍는 거예요. y는 0이라는 평면에다가. 그러면은 t가 지금 즉 g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달리기 때문에 이 전체 곡선이 아니고 이거의 일부인 요만큼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g가 4분의 파이일 때 또는 g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 대응되는 x는 뭐냐? 코사인 함수는 이분 펑션이죠. 이 값은 얼마냐면 여기가 자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1은 얼마예요? 바로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g가 0일 때 코사인 0분의 1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에요. 그래서 1,0을 지나고 루트 2, 4분의 파이를 지나고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지나는 요 곡선을 생각합시다. 요게 XG 평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은 이거를 지축을 중심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요 매개화된 곡선을 비주얼라이즈 하면 시각하면 이렇게 있으면 요 아크를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면이 있겠죠. 그럼 회전면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회전면이 우리의 시그마예요. 시그마의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지축이 되겠죠. 이 시그마에서 입체각 벡터장을 면적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입체각 벡터장 AXYZ가 이 회전면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걸 매개화하는 거예요. 곡면을 매개화해요. 요 x는 요 x는 다른 x예요. 어떻게 매개화하냐면 지금 이미 t가 있으니까 t를 쓰고 그 다음에 돌리는 매개화에 필요한 변수를 쓰는 거예요. 자, 얘를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XG 평면에서 X 좌표의 역할은 뭐냐면 이 지축까지의 거리, 이게 radial distance to the g-axis예요. 그러니까 얘가 R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기둥 좌표계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복붙해주고 사인 세타를 붙여주고 t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매개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t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달리고 세타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개화를 이용해서 이 곡면적분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옆면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윗뚜껑과 아랫뚜껑을 닫은 다음에 원점이 지금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가우스 정리를 쓰면
윗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 아랫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 우리가 고자 옆면으로 나가는 플럭스가 sum of the flux가 얼마가 되냐면 가우스 정리에 의하면 4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니까 윗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랑 아랫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각각 계산하면 되겠는데 아마도 대칭성에 의해서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 저절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디스크를 매개화를 해가지고 복잡한 회전면 대신에 요 디스크를 매개화해서 이 플럭스 인테그랄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계산이 아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문제에 주어진 XG 평면이 있는 이 곡선은 이렇게 시각화가 돼 있어요. 얘를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면을 생각할 건데 요것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요거 여기다 그대로 복붙을 했어요. 요 매개화된 곡선이에요. 이것만 돌리는 게 아니고 원점에서 이 곡선을 째려봐요. 째려보면은 이렇게 레이가 하나 나오고요. 반직선이 나오고 이렇게 반직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직선들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충분히 작은, 여기서는 2분의 1로 택했는데요. 반지름이 작기만 하면 돼요. 충분히 얘랑 안 만나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2분의 1로 택했어요. 그랬을 때 생기는 요 서큘러 아크, 요것만 돌리는 게 아니, 이것만 이걸 중심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3차원상에서 요 레이의 일부분인 요 선분들과 요 서큘러 아크, 이거를 이 영역, 이 판때기를 내가 오메가라고 하고요. 이 오메가를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요. 그러면은 어떤 입체 영역이 나오겠죠. 이거를 통째로 돌려서 생기는 회전체가 생길 거예요. 그 회전체를 내가 region R의 첫 글자를 따서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R의 바운더리를 봅시다. R의 바운더리를 보면은 4개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원래 이것만 돌려서 얻은 회전체, 회전면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시그마 햇은 뭐냐면 요 아크를 돌린 거. 얘는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입실론 제곱의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걸 돌린 거. 자, 이거는 여러분 xg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지축을 회전시키면 뭐가 나오나요? 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콘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 선분만 돌리는 거예요. 선분만 돌리기 때문에 콘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콘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콘은 재밌는 게 뭐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콘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n을 보면은 이렇게 콘의 수직인 방향이고 입체각 벡터장은 레디얼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있어요, a는. 그러니까 뭘 guess할 수 있냐면 콘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콘 위에서는 입체각 벡터장의 n성분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돌려서 생긴 그 콘 있죠. 그걸 통과해서 얘가 빠져나가는 입체각 벡터장에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0이고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이걸 돌린 거에서 빠져나가는 이걸 돌려서 얻어지는 회전면 콘의 일부가 되겠죠. 그거를 통과하는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으로 돌려서 얻어지는 걸 돌렸을 때 생기는 그 회전면에서의 플럭스는 0이에요. 이거를 각각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하면 여기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4개의 곡면을 나눠주는데 어차피 입체각 벡터장 A의 다이버전스가 0이기 때문에 원점이 아닌 데서는 발산 정리를 쓰면은 얘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얘를 탈출하는, 이 빵을 탈출하는, 이걸 돌린 걸 R이라고 했을 때 이 빵을 벗어나는 플럭스, 토탈 플럭스는 발산 정리에 의해서 0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 시그마1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 시그마2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 시그마 햇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가 플럭스들의 썸들이 0이 되는데 어차피 여기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0이고 결국
이렇게 빠져나가는 플럭스랑 이렇게 빠져나가는 플럭스의 합이 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이쪽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바꾸면 입체학 벡터장이 이 서큘러 아크를 돌려서 얻어지는 구면의 일부가 되겠죠. 그걸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플럭스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면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거를 문제에서는 이렇게 거지 같은 회전면을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구하는 건데 얘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냐면 구면의 일부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구가 있으면은 여기 위쪽 캡을 잘라내고요. 아래쪽 캡도 잘라내면은 요렇게 요런 모양의 구가 생길 거예요. 이게 시그마 햇이에요. 지금 이건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인 거예요. 이 문제 그림에서 입실론 2분의 1인 거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이고 이렇게 잘렸을 때 요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구면의 일부인 요걸 빠져나가는 입체학 벡터장의 플럭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자, 이 그림에서 요 각도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알파를 알면 결국 이 넓이가 아니라 이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뭔지를 찾아봅시다. 이 점의 좌표는 x가 얼마냐면은 g가 4분의 파일 때 x는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루트 2가 됩니다. 이 점의 좌표는 루트 2, 4분의 파이예요. 그럼 이제 원점에서 째려보면은 이걸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루트 2, 이만큼의 길이가 4분의 파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파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2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이게 빗변의 길이고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4분의 파이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정확히 사인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은 파이 제곱 더하기 32분의 그 루트 씌운 것분의 파이 이렇게 되나요? 자, 사인 알파를 구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회전시킬 곡선을 째려보면은 요 2알파가 되는데 사인 알파가 지금 얼마냐면은 요만큼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분은 요 녀석이 지금 입체학 벡터장의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시그마에서 A하고 N을 닷 프로덕트 해서 면적분을 하는 건데, 물론 원점을 축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NXYZ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랑 같냐 하면은 시그마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냐면 시그마 물결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곡면 바꿔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입실론 제곱. 여기서 입실론은 충분히 작은 자연수고 여기에서는 이제 입실론이 2분의 1인 거로 잡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증명할 때 곡면 바꿔치기 가능했던 이유는 발산 정리를 쓴 건데, 이걸 증명한 걸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아이디어로 뭐가 성립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인 9를 생각해도 돼요. 입실론이 아니라 1인 거. 다만 이제 여기서 쳐다보는 알파는 요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만나는 아크 있죠? 각의 알파, 2알파만큼 벌어지도록 요걸 시그마 햇이라고 할게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그마 햇이 단위 구면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시그마 햇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즉 회전면 시그마를 원점에서 봤을 때 0,0에서 봤을 때 단위구 유니스피어 S2에 맺히는 이미지 상의 넓이 에어리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단위 구면 조각의 일부인 시그마 햇에서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얘는 어차피 단위구인데 원점에서 봤을 때 위아래로 알파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2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르키메데스의 원기둥 상자 햇박스 스여럼에 의해서 이 옆면 구면의 넓이, 이게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높이가 2 사인 알파예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4파이 곱하기 사인 알파인데 파이는 이미 저기 사인 알파는 구해놨죠. 파이 제곱 더하기 32에다 루트 친 것분의 파이.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는 4파이 제곱을 루트 파이 제곱 더하기 32로 나누게 되겠습니다.